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길 15분 만에 끝내는 직장인 주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주간 증시체크 7월 3주차 방송이고요. 그 주간 증시체크는 주간 시황 방송입니다. 한 주에 있었던 일을 다 점검해보고 또 다가오는 한 주에 어떻게 대응할지 알아보는 여러 시황 방송이니까요. 여러분 많은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주의 키워드는 이제 FOMC 회의록이 있었고요. 환율이 있었고 유동성 축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주 추천주 점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자, 기존 추천주 리뷰입니다. 저희가 추천을 하는 종목은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저 직장인이 자주 매매를 할 수 없다 보니까 한번 사서 두 달에서 한 석 달 정도 보유해서 15에서 20% 정도 수익을 나는 종목을 주로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현재 보유 종목은 총 4종목, ST팜, IS동서, 한미아품, 현대위아입니다. 저희가 올해 총 11종목을 추천을 드렸는데요. 이제 5월 22일부터 추천드린, 거의 5월 말부터 추천드린 종목이 종목이 지금 수익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일단은 제약바이오가 특히 이제 ST팜이 안 좋은데요. ST팜이 한 주 동안 갑자기 13%가 떨어졌어요. 연기금이 차익 실현을 갑자기 했던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이 있고, IS 동서도 4차 산업혁명이 빨리 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내각 지연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정책이 막 활발히 적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각이 이제 구성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한미아품은 이제 신약이니까 뭐 이런 부분이 있고, 이것도 이제 그 연기금이 바이오 제약을 차익 실현하면서 이제 떨어졌던 부분이 있고, 현대위아는 이제 기술주라서 이제 자동차 부분에서 실적이 개선된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저희가 추천을 좀 일찍 드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은데, 한 달 정도 지금쯤 추천드렸으면 딱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하반기에 이 종목들은 반드시 좋아질 거니까요. 여러분 좀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17년 손익 확정 종목들은 총 7종목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이제 중요한 거, 저희가 아무리 추천을 드려서 손익이 뭐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시장에서 외국인이 5일 연속 매도 시에는 모두 일괄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종목을 이제 갖고 있다는 거는 아직 외국인이 5일 연속 매도한 적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증시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인 차트를 한번 보시죠. 자, 4월 중순에 1차 상승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1차 눌림목이 막 진행이 돼서 완성이 됐습니다. 이때 뭐 2300을 가네, 공매도가 가네, 뭐 이때만 해도 주가가 2400, 2500, 3000을 갈 거란 얘기를 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는 정확히 매달 그 지수의 예상치를 다 맞춰서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5월 말에. 그리고 6월부터 지금까지 약 한 달 반 넘게 이제 눌림목 구간에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눌림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왜냐, 아이치 주도주가 상승세가 꺾이면서 그게 쉴 때 다른 이제 금융, 건설, 유통 뭐 이런 종목이 돌아가면서 받쳐줬어요. 그 종목이 시장을 이끌지 못하지만 받쳐줬다는 거죠. 현재도 그런 게 되고 있고, 밑에 보시면 이제 지금 빨간 그 노란 원 올라온 데가 이제 등락 비율인데, 등락 비율이 하락했다.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았다. 그럼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주가는 거의 횡보니까 결국 덩치가 큰 종목만 갔다. 덩치가 큰 종목은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런 대형주로만 쏠려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눌림목이 진행 중이고요. 소수 주도주가 방금 말씀대로 집중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실적주인데 여러분, 이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주가의 비밀편 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 주가는 미리 땡겨서 갖고 옵니다. 미래의 실적을. 지금 2분기 예상 실적을 여기 지금 2차 상승하는 부분에 땡겨서 갖고 왔다고요. 5월에, 4월에 이미 2차 실적, 2분기 실적을 이미 땡겨서 4월 말부터 5월 중순 말까지 갖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걸 확인하는 단계예요. 근데 확인했는데 실적이 안 좋아. 그럼 떨어질 거고, 확인해서 그래. 그럼 됐어. 실적이 또 좋다고 더 많이 가는 거죠. 극소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을 때 또 간다. 근데 어닝 서프라이즈는 뭐냐? 예상 컨센서스보다 10% 이상 더 나왔을 때. 근데 지금은 어쨌든 실적을 확인하는 거다. 잘 나올지. 너가 100점 맞을 거 알아서 이미 선물 다 사줬어. 근데 이제 진짜 까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래서 당장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실적 발표해서 봤죠. 근데 실적이 더 잘 나왔단 말이에요. 13조 이상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가 슈팅을 했어요. 아니죠. 외국인은 팔았죠. 이미 실적을 선반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잘해도 본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3주간에 저희들 보는 거. 6월 5주차 횡보. 6월 진짜 상승했다가 다시 7월 2주차 하락했습니다. 일단 북한 리스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연준 자산 축소가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처음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IT 업종이랑 빵이랑 우리랑 연동이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외국인이 우리나라 IT 종목을 샀을까? 자기네 종목을 살려고 하는데 퍼도 높고 뭐도 비싸고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그러다 그걸 보다가 우리나라 IT 업종을 보다 보니까 이건 싸네, 실적도 좋고, 그래서 막 주워 담지 않았나. 근데 지금 IT 업종이 약세다 보니까 국내 업종까지 외국인이 매수가 이제 약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하는 거죠. 전반적인 시장을 해서 손을 빼는 거죠. 자, 그리고 IT 업종에 따라서 한번 보시죠. 그리고 7월 7일 수급 현황입니다. 저희가 외국인이 다행히 사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기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수급 현황 보시면 시장 유동성 축소가 이게 가장 걸리는데 7월 1일 거래 대금이 코스피가 5조 원 이하입니다. 그게 뭔 얘기냐? 저희가 6월, 5월까지는 그게 넘었어요. 6조, 7조 막 이렇게 넘었거든요. 1일 거래 대금이. 그러니까 거래 대금 자체가 줄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매수세도 줄은 거고 기관의 매도세도 줄은 겁니다. 외국인이 3천억 이상 사는 날이 드물어요. 기관도 보시면 4천억 판 적도 있지만 매매 대금이 보통 2천억에 1천억입니다. 시장이 점점 이런 부분이 오고 있다. 그래서 기존 주도주가 재상승 전까지는 지수는 횡보를 예상하고요. 2380에서 2350포인트를 예상합니다. 금주는요. 크게 못 간다는 얘기인 거죠. 외국인이 주로 뭘 샀나 한번 보시죠.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타이거, ETF죠. 삼성전자 우리주, 삼성전기, 코덱스 200, LG전자, 코덱스 레버리지, 삼성 SDI. 거의 시장을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상반기에 이것만 샀죠,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파는 거는, 사는 건 어떤 거냐? KB금융, 포스코, NC소프트, 효성, 현대차, 항운전, 삼성화재, 현대제철, 기아차. 이게 뭘까요? 국내 시장을 대표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수 ETF를 매도했고요. 업종별 1등 종목을 매수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시장을 살다기보다는 종목별로 산다는 거죠. 종목. 그동안 좀 안 올라왔던 거, 가격 메리트 있는 거, 그런 걸 산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코스피 차트 한번 보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박스권으로 4월에서 5월 됐었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횡보가 됐었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1차 눌림목이 완성이 됐고, 이제 1차 상승이 일어났던 거죠. 6월 초에 뚝뚝뚝뚝뚝 갔었죠. 그때 이제 그래서 사실 저도 그때 700을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 다음부터 보세요. 파란색이 엄청 많죠. 저랑 이제 캔들을 보시는 분은 아시게 될 건데 추세가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2차 하다가 이탈을 한 거죠, 이제. 더구나 이게 하락하니까 하락 종목이 많은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2차 눌림목에서 지지선 이탈로 지수는 추가 하락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이제 주도업종 부재로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 시기고요. 차트를 한번 3주간 한번 보시죠. 횡보, 그러다 쭉 하락, 그죠? 그리고 이제 북한 리스크와 IT 업종 부진으로 지수는 눌림목 이탈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를 보시면 하나 이제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수가 7월 3일날 660이었는데 7월 7일날 663이에요. 지수는 올랐어요, 여러분. 기관은 팔았는데 지수는 올랐어요. 외국인도 그렇게 안 샀어요. 근데 개인이 사서 올린 거예요. 개인이 사서. 결국 외국인과 기관의 양이 줄었다는 거예요. 개인보다. 그나마 좀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 기관의 매도가 줄었다는 거예요. 기관의 매도가. 이러다가 어떤 정책적인 이슈나 이런 게 되면 4차 산업, 제약 바이오 이런 게 쭉 갈 수 있다는 거죠. 제 생각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또 힘이 없다 보니까 갑자기 뭔가 외부적인 큰 이슈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 훅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의 유동성 축소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1일 거래대금이 3조 이하인 경우가 지금 많아요. 7월부터. 그 전에는 6월 5일에는 다 3조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추가 하락이 가능한 상황이고 650에서 670포인트 사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어떤 걸 샀는지 한번 보죠. 자, SFA, 파트론, 이오테크니스, 서울반도체, 테스나, 아모텍, 유진테크. 반도체 관련주네요. 그죠, 여러분? 이걸 다 팔고 있네요. 그 다음에 산 거는 휴젤 센트리올 바이오, 그죠? 오스템 임플란트.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테라세미콘, 비아트론, AP시스템, 동아일텍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좀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반도체 업종이 저희가 주도 업종 맞습니다. 근데 반도체 장비 업종이 상반기에 많이 올랐죠. 그리고 실제로 발주도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반도체 장비주보다는 반도체를 하려면 소재, 그리고 이제 지금 테라세미콘, 비아트론, AP시스템, 동아일텍인데 시장의 관심이 아몰레이드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플이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애플이 아몰레이드를 적용한다 그러죠. 그다음에 휴지엘 센트리온 오스템 임플란트가 있고, 그래서 외국인은 반도체 홈을 매도하고 바이오 아몰레이드를 매수했다. 그다음 하반기는 반도체 장비주보다 스마트폰 FPCB 및 아몰레이드에 관심이 있다. 결론은 하반기는 반도체보다 스마트 관련 부품주 FPCB 아몰레이드에 관심이 필요하다. 반도체주는 한 소재주 정도. 왜냐하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말씀 드린 거예요. 자, 기존 주도주 액세서리 지수는 횡보 중이고요. 6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복수위원들이 앞으로 두세 달 안에 보유자산 축소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증시 발목 잡는 환율. 최근 환율이 1150원 이상으로 상승했고요. 환율 상승에 따른 외국인이 차익 실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이고요. EU가 일본이랑 같이 경제 동반자 협정회의를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산 승용차 관세 철폐가 예상이 되고요. 2019년에 이게 발효가 되는데 그때는 이제 자동차주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와 격차가 최대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대형주 강세, 중소형주 약세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지만 이제 코스닥은 문재인 정부의 기대감이 존재한다. 코스닥 격차가 축소 가능하다. 전 분명히 하반기에 코스닥이 축소가 가능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진국 통화기조 변화 대비해야 된다라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얘기했습니다. 결론은 얘기는 향후에 금리 인상을 반드시 하겠다라는 시그널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애플이 한국 FPCB 구매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아이폰에 아몰레이드를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선을 한국 쪽 업체를 한다 그래요. 근데 이제 특이한 게 애플은 원래 직접 제조를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장비를 아예 산답니다. 안정적으로 물량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산 장비를 그 공급선에 투자 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기계 줄 테니까 니가 생산해. 그러려면 어떻게 했어요? 애플이 장비를 샀으니까 이제 본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돌리겠죠. 근데 이제 국내에서 거의 얘기되고 있는 분이 인터플렉스 BH. 인터플렉스가 확실하고 이제 BH. 그리고 이제 그 대기업 계열사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삼성전기인지 LG이노텍인지 확실치는 않아요. 근데 삼성전기가 확률이 높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종목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 종목은 한번 저점에서 사보자 저희가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주사 전환용 재상장 러시. 당장 그 이녹스도 이제 10일날 재상장이 되는데요. 이렇게 그 상속이 우리나라 주로 이제 순환 출자로 돼 있다 보니까 그 이제 대주주의 지분이 약해요. 그래서 이제 최근 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도 활성화되고 이제 그런 거 하다 보니까 그 지배력을 강조하려고 지주사 전환용 인적 분할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반드시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 때문에 옥석가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에 조심하시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증시 이벤트 전망, 긍지의 증시의 전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2분기 실적을 선반영한 현 주가 이미 반영했단 말이죠. 2분기 실적을.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더라도 추가 상승은 어렵다는 겁니다. 이미 땡겨왔기 때문에. 제 주가 말씀드렸죠. 현재의 실적 플러스 프리미엄이다. 성장성이다. 그게 실적인 게 미래의 실적, 미래의 이익. 보신 분은 기억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13일날 한국 금통위가 있는데 금리 동결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매파적 발언할 가능성이 있어요. 주가를 올릴 거라고. 그리고 또 이때 하는 말에 따라 하반기 한은의 그런 통화 정책을 가늠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금리는 당연히 동결되지만요. 전체적으로 여러분 보수적인 매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짧은 매매가 필요해요. 저희처럼 많이 석 달 갖고 가고 뭐 이런 건 상관없는데, 짧은 트레이딩 하시는 부분은 신고가 종목을 절대 사시면 안 되고요. 박스권,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을 박스권 매매해야 됩니다. 박스권 매매가 뭐냐?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파는 겁니다. 박스권의 고점에서. 짧게 갖고 가는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보수적인 매매, 아니면 긴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죠. IT, 아몰레이드 FPCB,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제약 바이오 종목을 이제 선별하시고 저점에서 한번 매수해가는 기간이다. 저희는 약간 좀 빨리 매수를 했죠. 그런 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목요일 7월 13일 방송 안내입니다. 캔들 차트의 비밀 2편, 캔들의 종류입니다. 지난번에는 캔들의 그 형성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지금은 이제 뭐 장대봉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그 뭐 여러 종류의 있죠. 뭐 비석형이나. 근데 전 그런 식으로 설명을 안 드릴 거고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실전에 사용될 수 있는 종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이상 원샷이었습니다.